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지웬타로입니다. 자, 오늘은 2월 운세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2월에 어떤 일이 생길지, 혹은 어떤 감정들을 느끼게 될지, 혹은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나는지, 예상했던 일들이 일어나는지 한번 쭉 살펴볼 거고요. 2월에 나에게 생긴 일과 더불어서 그런 일들이 생겼을 때 내가 어떻게 생각하면 좋을지, 혹은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이런 조언 카드들도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리딩 시작할 건데요. 5장의 카드가 있어요. 가장 끌리는 카드 혹은 아니면 뭐 엄청 마음에 들어서 선택하는 카드라기보다는 이 카드 자꾸 내 마음에 이렇게 좀 쿡쿡 찌르는 듯한 느낌이 들어. 이런 것도 있거든요. 막 엄청 이 카드가 예쁘다 해서 눈에 들어오는 것도 있겠지만 이 카드 뭐가 뭔지 모르게 계속 그냥 좀 한번 클릭해보고 싶네 하는 카드들이 있을 거예요. 오늘은 그런 카드가 있다면 그 카드를 선택해보셔도 좋을 겁니다. 그러면 리딩 시작하도록 할게요. (1번) 분 리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분에 나와 있는 카드를 먼저 좀 설명을 드리면 약간 변화와 이동 또는 실패와 파산, 이게 같이 들어오거든요. 무조건 실패한다, 파산한다, 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해석을 쭉 들어보시면 될 거예요. 우선은 1번 분이 시간과 어떤 공간 속에서 어떤 것도 한 곳에 있지 않고 계속해서 앞으로 모든 것들이 변화하는 시점에 있다라고 나와요. 그래서 어떤 분은
사업, 내가 하고 있는 사업이나 직업적인 형태나 직업, 내 앞에 붙은 어떤 명함의 어떤 이름 이런 것들이 회사명 이런 것들이 바뀔 수도 있다는 걸 의미하고 내가 하고 있는 일이나 내가 공부하고 있는 것, 뭐 어떤 분야가 변화할 수 있는 것도 의미하고요. 또한 내가 어딘가로 여행을 가거나 이동을 하거나 이사를 하거나 이직을 하는 것 또한 포함이 돼요. 그 중에서 그래서 1번 분 중에서 누군가는 뭔가를 실패했다고 느끼거나 아니면 어떤 것을 좀 이렇게 파산하고 다 청산하고 요러는 식의 일도 좀 겪을 수가 있겠다. 누군가는 이제 실패, 끝. 뭐 내가 실패했다고 생각을 하든 남들이 실패했다고 생각하든 나는 괜찮은데 뭐 남들이 그러든 뭐 남들이 그러는데 나는 괜찮든 뭐 이런 거는 꼭 일치될 필요는 없겠고 왜냐면 변화, 이동 이게 같이 이 실패라는 것과 같이 들어온다는 것 자체가 어찌 됐건 실패를 통해서도 뭔가가 변화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뭔가에 실패했다라고 느끼는 한 가지가 지금 있을 것 같아요. 1번 분의 마음속에 내가 정말 정확히 수치상으로도 실패했는지 아니면 내가 괜찮고 이 정도면 정말 훌륭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내가 원했던 기대치만큼 못하니까 나는 실패했어 라고 느끼는 것이 될 수도 있는 건데 그게 어떤 식이 되었든 간에 이 모든 건 당신에게 변화를 하기 위한 과정에서 꼭 필요한 것들이다 라고 카드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쭉 보면 어떤 영적 지도자에 대한 카드도 좀 나와지고 있는데요. 이게 아마도 우리 1번 분의 삶에서 도덕적인 것 또는 영적인 문제나 이슈가 생길 수도 있는 것으로 보여져요. 이 앞으로 다가올 것에서.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 1번 분이 앞으로 나아갈 방법을 좀 찾아라 라고 카드가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어떤 특정한 신앙이나 신념 뭐 요런 체계로 내가 들어가는 거는 아니고 내 인생의 인생의 기로에 서서 어떤 롤모델이나 멘토나 이런 내가 존경할 수 있는 사람 혹은 나보다 뭔가를 좀 한 발 앞서 나간 사람 아니면 경험을 더 많이 한 사람에게 지금부터는 도움을 받을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직업적인 게 됐건 금전적인 게 됐건 연애적인 부분이 됐건 결혼 부분이 됐건 건강적인 부분이 됐건 뭐 내가 만약에 아이가 있는 사람이야. 그럼 내 아이에 관련된 부분이든 그게 뭐가 됐건 내 부모님에 대한 뭐든 그게 뭐가 됐건 전문가나 롤모델, 멘토, 귀인 이렇게 귀인으로 다가오는 자리에 사람들이 있어서 도움을 받을 수가 있다. 그리고 1번 분이 가까운 미래에는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되는 일이 있다라고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장 통찰력이 있는 나 자신의 직감의 소리를 따르시거나 아니면 외부 지혜의 원천에서 어떠한 지침, 방향성의 지침을 조금 구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으니까 적극적으로 답을 찾기 위해서 움직이시는 것을 좀 추천을 드려요. 그리고 1번 분에게 이 카드가 말해주는 조언이 또 하나 뭐냐면 물질적인 걱정에서 벗어나자. 당신의 삶에서 어떻게 보면 진짜 중요한 것들, 그 높은 가치를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집중하고 깨달아야 되는 시기다, 지금은. 그래서 단순히 물질적인 거, 단순히 돈 얼마, 몇 푼, 통장에 찍히는 잔고, 이 뭐 수입, 월급, 급여, 연봉, 요것보다 조금 더 중요한 것에 가치를 두고 찾아야지만 하는 시기라는 거예요, 지금이. 그래서 1번 분의 무의식 카드를 봤을 때 내가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어하는 욕구가 굉장히 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는 더 발전하기 위해서 자기 개발을 하는 1번 분이 있을 수가 있고 또 어떤 1번 분 같은 경우는 내가 계속해서 좀 좌절하고 있는 순간들의 연속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아마도 우리 1번 분 마음속에는 이 타고난 어떤 직관력 이게 좀 발달되어 있거나 성견지명 이런 것도 좀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1번 분의 이 상상력이나 아이디어가 되게 평범하지 않다라고 카드가 말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풍부한 당신의 어떤 창의력, 창의성 이런 것들, 아이디어 이런 거 있죠. 이런 게 세상의 기대에 부합하는 데에는 대중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중적이지는 않을 수 있겠지만
그래서 내가 뭔가 어떤 식으로든 내 자신이 조금 다르게 느껴지거나 나는 독특해, 나는 별종이야 이렇게 느끼거나 아니면 그들이 원하는 역할, 요구 이런 게 내가 어떤 이것들을 따라가는데 좀 어려움을 느낄 수도 있겠다라고는 보여지지만 어쨌든 1번 푼의 미래에는 1번 푼의 독창성을 축하받을 수 있는 일이 생길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것 또한 우리가 첫 번째 카드들이 보여준 변화, 이동에 부합하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1번 푼이 나는 좀 사람들하고 달라. 나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난 왜 이렇게 다른 생각을 할까? 나 왜 이렇게 유별날까? 나 왜 이렇게 예민할까? 이렇게 느꼈던 모든 것들. 그리고 나라면 저렇게 안 하고 이런 아이디어가 좋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했지만 사람들 혹은 대중적인 어떤 동료들, 같이 일하는 사람, 친구나 연인 등등 야 누가 그렇게 생각해? 그거는 좀 아니지. 너무 튄다. 너무 좀 개성이 강한 거 아니야? 그거는 너무 이렇게 좀 매니아층만 노린 거 아니야? 등등 뭐가 됐건 어떤 분야에서건 이런 이야기를 듣거나 나 스스로도 내가 되게 그들과 좀 동떨어져 있다. 세상과 동떨어져 있다고 느꼈다. 이런 무의식이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현실에서 계속 벗어나고 싶어하는 욕구가 일어나더라도 무의식에는 현실에서 적응을 해보려고 노력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독창성이 빛을 발휘할 수 있는 시기가 곧 찾아온다. 라고 하니까 이 아이디어, 창의성 이거를 절대 버리지 마세요. 사람들이 나를 몰라준다라고 생각하더라도 내가 할 수 있는 나만의 아이템이나 나만의 컨텐츠를 쭉 가져가시는 게 1번 분에게는 굉장히 큰 장점이고 무기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내가 자꾸만 적응하려고 노력하는 것까지는 카드가 조언을 해줬지만 너무 순응하고 여기에 내가 이 사람들이 맞고 내가 틀리니까 이 사람처럼 되려고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과 어울리려고 적응하는 거는 필요해요. 근데 그들처럼 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다가 순응하려고 뭔가 하는 순간 내 개성을 계속 잃어갈 수 있으니까 당신의 개성을 절대 잃지 말아라 라고 조언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 1번 분의 스타일이 됐건 1번 분의 직업적인 부분이 됐건 내 어떤 업무 환경이 됐건 내 업무 스타일이 됐건 내가 만약에 컨텐츠 창작자야. 그럼 내가 컨텐츠적으로 뭔가 이렇게 좀 보여줘야 하는 이런 게 됐건 그 뭐가 됐건 간에 사람들하고 어쩔 수 없이 어울려야 된다면 어울리는 건 상관이 없지만 내 개성과 내 어떤 독창성을 잃지는 말라는 거예요. 그들이 맞다라고 생각해서 거기에 전부 순응하려고 하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곧 조만간에는 내게 내 독창성의 빛을 발휘할 수 있는 일들이 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약간 조금 재밌는 게 내가 약속이나 어떤 행사나 이렇게 좀 사람들하고 지키기로 한 것을 못 지키거나 행사에 늦거나 약속에 늦거나 하는 일이 있을 수도 있대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조금 이렇게 좀 처리하지 못하고 가버리면 그 안에서 오는 좀 안 좋은 영향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어떤 것이 됐건 내가 실수를 했거나 그 사람들과의 약속을 이행하지 못했거나 내가 못 지킨 거 이런 것에 대해서는 확실히 조금 하고 넘어가는 게 필요하다. 문제를 해결하고 가거나 상황에 대해서 확실히 좀 사과를 하고 가거나 어떤 식으로든 이런 식으로 뭔가 좀 짚고 이 문제를 다 해결하고 원만하게 합의를 보고 가는 게 좋지. 나 실수했는데 모른 척 하거나 그 순간만 넘어가려고 하거나 이렇게 했다가는 그 다음에도 좀 뒤탈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게 조금 뭔가 약속 시간 놓치거나 약속 시간 가려다가 버스 놓치거나 기차 놓치거나 비행기 놓치거나 시간 지연돼가지고 못 가거나 요런 것에 대해서는 조금 내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보면 아까도 이 중간중간에 봤을 때 내 무의식에 내가 계속해서 좀 현실을 벗어나고자 하는 무의식이 나왔잖아요. 근데 더불어서 약간 자신감하고 자존감이 조금 부족해지는 순간들도 얼핏 보여요. 그래서 이게 일반적으로는 뭔가 이 어떤 좀 체계적이고 규율을 지켜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내가 유독 1번 분이
규율을 지키고 체계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 이걸 계속 이행해야 한다는 이런 것에 압박감이 들면서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고 자신감이나 자존감이 이럴 때 계속 좀 유독 떨어지는 그런 것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약간 어떻게 보면은 완벽하려고 하는 것에서 오는 두려움과 필요 이상의 자존감 하락으로도 보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에 직면하는 것도 좀 사실 중요하고요. 내가 어떤 상황이든 자꾸 피하려고 했다면, 그게 연애 관계든 뭐가 됐건 자꾸 피하려고만 했던 사람이라면 이것에 대해서는 좀 어느 정도는 이제 피하지 말고 부딪히거나 대처를 하는 것이 이렇게 좀 내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도 중요한 어떤 키워드다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게 내가 인연을 쉽게 맺게 되는 흐름도 살짝 보여져요. 약간 이게 조금 말하기가 조심스럽긴 한데, 우리 1번 분이 가끔 통제가 불능한 상황이나 목적이 없이 그냥 하루하루를 살아가거나 무력감이 찾아올 때가 문득문득 있어요. 그때 내가 나를 지배하는 어떤 설명할 수 없는 것에 휩쓸려 다니면서 계속 주도권을 내가 찾지 못하고 이 사람 저 사람과 쉽게 인연을 맺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약간 내 삶의 어떤 일부의 영역에서 조금 위험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카드가 말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어떤 관계를 맺기 전에. 그러니까 물론 캐주얼하고 가벼운 관계들을 맺어야 하는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너무 깊게 생각하면 인연을 맺는 게 어려우니 충분히 좀 생각해봐라 라는 조언점이 나오겠지만, 지금 이제부터 일어날 앞으로의 조만간의 행보에서 내가 충분한 생각을 가지고 인연을 맺어야 된다라는 카드가 나온다는 건 그만한 이유가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충분한 생각 없이, 그러니까 좀 새로운 관계를 좀 확 쉽게 맺거나 아니면 기존 관계를 갑자기 끝내고 막 떠나버리거나, 뭐 직장이나 이사, 변화나 이동의 흐름이 들어와 있잖아요. 근데 이게 준비되고 이렇게 착착착착 나가는 건 너무너무 좋지만, 갑자기 통제 불능한 상황에서 내가 또 이것 또한 피하려고 가는 차선책, 이렇게 돼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인연을 끝내는 것도 약간 차선책으로 누군가를 선택하거나, 회사를 선택하는 것도 차선책으로 이 회사를 선택하거나, 내 삶에 이제 갈 곳이 없으니까 일로 피하려고 도피처로 인연을 맺거나, 이런 것들 다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선택을 하는 모습이 조금 보이니까 그렇게는 하지 말자. 주도권을 찾자. 내가 선택했다라고 할 수 있는 선택들을 하자. 그렇잖아요. 떠밀려 와갖고 선택한 거야.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내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통제할 수 없어서 선택하게 됐어. 이거는 나한테도 약간 못할 짓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계획에 어떤 영향을 받고 있지는 않은가, 내 선택이. 내가 선택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이제 카드가 말해주는 정말 중요한 메시지고, 또 예상보다 좀 빠르게 선택되어지는 어떤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나와요. 이거 좀 충분한 시간이 걸릴 것 같았는데 생각 외로 좀 오래 걸린다거나 하는 일들이 좀 있을 수 있다라는 거. 그 부분도 가까운 미래에 보이니까 빨리빨리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찌 보면은 선택을 내가 직접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 공통점, 이게 느껴지거든요. 굉장히 중요하다고 느껴져요, 1번 분에게는. 그래서 선택을 내가 스스로 하셔야 되고, 가볍고 쉽게 맺는 인연에 대해서는 조금 주의해 보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럼 우리 1번 분의 리딩 마치도록 할게요.
2번 분 리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분의 카드를 먼저 봤을 때 명상, 석가모니 카드도 좀 보여지고 친구, 신의를 뜻하는 카드가 좀 보여지네요. 먼저 사색, 지력, 직관, 감정 이렇게 어떻게 보면 우리 2번 분의 정신적인 측면에 이 중요성을 나타내는 카드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은 어떻게 보면 무의식을 살펴볼 때 2번 분이 분노, 죄책감, 수치심, 질투, 두려움, 증오, 또 슬픔, 후회 이런 감정들이 나와 있거든요. 내 무의식에. 근데 나의 삶의 어떤 진정한 우선순위를 다시금 한번 생각해 보는 거. 이거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내가 우선순위를 정하지 않고 가고 있대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분노, 죄책감, 수치심, 질투, 증오, 슬픔, 무감각, 이런 것까지도 무기력, 그리고 이런 어떤 원망, 여기까지도 가는 거예요, 자꾸만. 근데 이게 지금 우리 2번 분이 생각했을 때, 이게 무슨 문제야? 이게 왜 이러는 거지? 이런 어떤 사람이나 상황 때문에 내가 이런 감정이 드는 거 아니야? 누군가를 탓하고 원망하고 그 사람만 아니면, 이 일만 아니면 내가 괜찮겠지, 내 삶이 나아지겠지, 이런 감정에서 벗어나겠지, 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가만히 들여봤을 때 이 카드가 말해주는 건 당신이 지금 여러 가지 일 때문에 힘든 것일 수도 있고, 누군가 때문에 힘든 것일 수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 감정들이 계속해서 올라오는 이유는 우선순위를 지금 정하지 않고 있어서다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은 힘들고 슬플 수 있어요. 짜증나고 분노가 막 치밀어 오를 수도 있어. 근데 이런 상황 예기치 못하게 일어나잖아요. 그랬을 때 적어도 내가 아무것도 통제할 수 없어서 막 중구난방으로 오는 모든 감정을 받아들이기엔 내가 너무 힘들단 말이에요. 그때는 이 카드가 말해주는 거죠. 차라리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나가 힘들면 이 하나 힘든 거 처리하고 다음 감정으로 넘어가라. 감정에도 우선순위를 정해서 한번 느껴봐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슬픔, 분노, 짜증, 후회, 원망 이게 한 번에 와. 어떤 것부터 처리해야 될지 모르니까 더 힘들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2번 분이. 그래서 지금은 명상 석가모니 카드가 나온 것도 마찬가지야. 사색을 좀 해야 돼요. 근데 그때 나의 직관, 우리 2번 분 타고난 직관력이 있으시죠? 직관, 그 정신적인 측면을 고요하게 조금 바라보고 집중하실 수 있어야 되고, 친구들이나 나와 신의가 좀 깊은 그런 사람들, 그런 관계 속에서 믿음을 찾아가면서 이 감정들의 우선순위를 좀 처리해야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나의 어떤 웰빙보다 다른 사람의 우선순위를 더 우선적으로 생각하면서 힘들어지고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지금. 가족이나 친구나 연인이나 등등. 그래서 2번 분이 2번 분을 잘 돌보는 게 가장 좋다, 베스트다. 나한테 더 많은 공간, 더 많은 평온, 더 많은 존중, 더 많은 자유를 제공해줘라, 스스로에게. 이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다가오는 일들을 좀 볼 때 약간 어떻게 보면은 감정적으로 좀 차갑거나 냉정해야 되거나 이성적으로 대처해야 되는 어떤 상황이 좀 일어날 수가 있어요. 어떤 상황이나 관계에서 내가 나와 관련된 사람으로부터 조금 정직성이 요구되는 그런 일들을 공유하게 될 수가 있고, 약간 짜증나는 문제나 좀 산만한 문제들을 누군가와 같이 겪어야 될 수도 있다라고 나와요. 근데 그때도 가장 중요한 거는 감정적으로 약간 시니컬해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도. 그래서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수록 이 문제가 아주 작았는데 더 커질 수가 있대요. 그래서 인내심, 어떻게 보면 인내심도 기술이다라고 카드가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노력을 통해라. 노력을 통해야지만 얻을 수 있다. 지금 이 문제는. 그래서 인내심이 일단 첫 번째예요. 조금은 인내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은 2번 분이 내 어떤 내 안의 그리고 나의 어떤 그림자 있죠. 내 안에 또 다른 어떤 측면, 이런 것들을 스스로 받아들이기 어렵기 때문에 과부하가 감정적으로 왔다라고 나오기 때문에 어떠한 제약이 좀 있거나 걸릴 수 있는 상황들이 좀 보여지거든요. 나의 어떤 가까운 미래에. 근데 그때도 그 제약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조금 이 문제에 대해서 차갑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고 이 상황을 해결하고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현명하게 대처를 하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게 감정적으로 조금 차가워질 필요가 있겠다라고
라는 거예요. 이게 확실히 이번 분이 지금 스트레스가 많으시네. 계속해서 나오는 카드들이, 제가 뽑은 카드들이 지금 다 감정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거예요. 아마 가까운 미래에도 어느 정도는 우리 이번 분에게 스트레스를 받을 만한 상황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중요한 게 얘네들이 지금 악담을 하려고 카드가 뽑아져 나온 게 아니에요. 카드는 누군가에게 원한을 가지지 않았어요. 근데 얘네들이 지금 계속해서 스트레스 받는다고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그만큼 중요한 일이 있을 것이다. 이거를 보여주는 것 같거든요. 제가 볼 때는. 어찌됐건 이런 카드들이 계속 나와. 스트레스 받고 있대. 감정적으로 너무 과부하왔대. 다른 사람을 우선순위에 둬야 될 정도의 문제들이 있대. 앞으로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남과 어떻게 보면 마찰적인 구조가 있는 어떤 상황이 생길 수도 있대. 근데 이 상황에서 계속해서 스트레스를 받는데, 자, 여러분, 이번 분 정말 내가 아무렇지도 않을 정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닌 거에서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고는 하나요?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진짜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되는 것들에서 대부분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누군가는 연애일 수도 있고, 재회일 수도 있고, 시험일 수도 있고, 취업일 수도 있고, 면접일 수도 있고, 사업일 수도 있어요. 그죠? 누군가는 뭐 파업을 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뭔가 이렇게 조금 중요한 문제에서 스트레스를 받는단 말이에요. 분명 이번 분에게는 조만간 굉장히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좀 보여져요, 이번 분은. 그래서 극복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두렵거나 지금 뭔가 강렬한 어떤 감정적인 부분이 극복되지 않는다고 느껴지거나 내가 지금 에너지와 시간을 너무 많이 쓰고 있다, 이 감정적인 문제에, 어떤 관계나 어떤 프로젝트에 너무 깊이 몰입하여 있다. 그래서 내가 나를 잃는 정도까지의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라고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가올 일은 아마 이번 분이 생각지도 못한 일이 다가오는 게 아니고요. 이미 이번 분이 겪고 있는 문제가 굉장히 크고 중요하다라는 걸 카드가 한 번 더 짚어주는 그런 형태로 저는 느껴집니다. 새로운 일이 갑자기 짠하고 생기는 게 아니라 이번 분은 이미 이번 분이 느끼고 있는 스트레스가 있어요. 그리고 이 문제는 이번 분의 인생에서 지금 한 챕터에서 다음 챕터로 넘어가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거예요. 이 문제가 시일이 얼마 남지 않은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이만큼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거지, 조만간 일어날 어떤 일이나 사건이 갑자기 예상치도 못한 게 일어나거나 아무 생각도 없던 게 짠하고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이미 내가 계속해서 스트레스 받는 이 상황이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시일이 얼마 남지 않은 걸 거야. 뭔가가 중요한 게. 그래서 지금 인생에서 이번 분은 너무 많은 일들이 한꺼번에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카드가 오늘 주는 말은 딱 하나예요. 우선순위 정하자. 어차피 이것도 저것도 다 중요하고 중요한 일이 한 번에 몰려오고 있고 중요한 이 일이 끝나기까지 시일이 얼마 남지가 않았어. 얘 다가오고 있어. 그래서 더 스트레스 받아. 그때 한꺼번에 모든 감정이 올 거죠. 얘 처리하는 건 딱 하나예요. 우선순위 정하는 거. 아, 어차피 이 감정 내가 받아야 될 거다? 그래, 오케이. 그러면 일단 오늘 화나는 거에 한번 집중해서 이거 처리하고, 그 다음에 어떤 거 해결하기 위해서 이 문제에 이 감정이 딸려온다? 얘 그 다음 처리하고, 이렇게 하나하나 해보시는 거 진짜 도움 많이 되실 거예요. 아셨죠? 나에게 주어진 양질의 시간이 너무 적다. 카드는 계속 얘기해 주는 거예요. 물속에서 숨 쉬는 것처럼 되게 버거워요. 물속에서 우리 숨 쉬는 게 쉽나요? 아니죠. 지금 이번 분의 마음 상태가 물속에서 숨 쉬는 것처럼 되게 버겁대요. 근데 얘네가 다 말해주는 게 뭔지 아세요? 그러니까 도전하고 있는 거래요. 이번 분이. 성공적으로 이 도전을 해내고 극복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숨 쉬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느 정도로 지금 힘드냐면 물속에서 숨 쉬는 것만큼 힘든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인정해 주자는 거죠. 이번 분이 얼마나 힘든지. 근데 이거는 내가 이 중요한 일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힘든 것이다. 아, 그걸 왜 해? 여기까지 가버리면 이제 나는 진짜 스트레스는 스트레스대로 받고, 일은 일대로 내가 이거 왜 해야 되는지, 이 중요한 이 일을 내가 왜 처리해야 되는지, 이 중요한 이 순간을 내가 왜 견뎌야 되는지 의미가 없어지거든요. 나한테 굉장히 중요하고 성공적으로 해내야만 하는 일이래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조만간 일어날 일은 이미 우리 이번 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한 일에 대한 시일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게 나온 거예요, 카드에.
아셨죠? 이거 이해가 안 되시거나 만약에 확실히 뭔지 알겠는데 나 좀 더 마음이 정리될 때까지 들어야겠어 하시면 이번 분 리딩은 좀 반복적으로 들으시면서 내가 어떻게 감정을 해결해야 되는지 지켜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2번 분 리딩 마치도록 할게요. 3번 분 리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번 분의 카드를 봤을 때 상황이 매우 긍정적으로 나아가게 될 거라는 게 가장 먼저 눈에 띄고 어떤 사회적이나 물질적이나 뭐 영적인 부분 자체도 3번 분이 에너지적으로도 그렇고 컨디션적으로도 그렇고 실제로도 그렇고 상승하고 있거든요. 재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단계 더 위로 올라가는 흐름들이 굉장히 많이 보여지고 운때도 들어와서 그런지 이게 더 시너지의 합을 내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카드들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그래서 승진 이런 거 있을 수도 있고 연봉 협상 아니면 내가 어딘가로 뭐 발령받아 가는 일, 출장 가는 일, 스카우트 되는 일, 합격하는 일 이런 것들도 보여져요. 내가 이제껏 어떤 내 마음 안에 어떤 좀 응어리라고 해야 될까? 이런 부분에서는 좀 짐에 짓눌려 있다. 이 짐에 짓눌린 약간 이렇게 늙은 여인, 요 카드가, 보여지는 요 카드가 고난, 불행을 겪었던 시간, 요런 것들을 상징하거든요. 뭐 불운, 고난 이런 거. 그래서 3번 분들이 생각했을 때는 나는 되게 불운했어. 나는 고난이 너무 많았어. 이럴 수가 있어요. 내가 살아오는 데 있어서 정말 다 고난의 연속이었어. 다 불운, 운이 지지리도 없었어. 나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나는 왜 이렇게 필요 이상의 짐을 지는 걸까? 남들은 다 홀가분하게 자기 인생만 사는데 나 왜 이렇게 어깨에 많은 짐들을 다 짊어지고 가는 걸까? 이렇게까지도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비단 어떻게 보면은 진짜 운이 안 좋아서만 생긴 일은 아닐 것이다. 얘네들 카드가 좀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고 어떻게 보면은 당신의 삶 자체가 깨어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들 중에 하나였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3번 분이 되게 열정적인 감정들을 경험하고 있고 다가올 미래를 보더라도 어떤 열정적인 감정을 되게 열정적으로 쏟아내야 하는 어떤 사건들이나 이슈가 생길 수도 있다, 경험할 수 있다 라고 카드가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3번 분, 불이라는 거는 어찌됐건 정화하고 빛을 막 발휘하고 있고 바라고 있고 어떻게 보면 생명의 근원이기도 하다. 개인적인 변화, 깨달음의 기회가 올 것이니까 이 불의 에너지를 받아서 앞으로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보셔야 될 게 내가 스스로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거예요. 통제불능의 상태가 되기 전에 어떻게 보면 긴급하게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 그런 것들이 몇 가지가 있을 것이다. 지금 내 삶에 일어나는 것들 중에. 그래서 통제불능이 돼가지고 어떤 사건이나 어떤 사람을 상대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긴급하게라도 주의를 기울여서 통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관계든 어떤 중요한 일이든 뭔가가 이렇게 다가오고 있는데 그때 우리 3번 분이 통제를 할 수 없는 상황이 와서 이를 그르치기 전에 지금부터라도 이 리딩을 듣는 시점에서부터라도 딱 통제할 거는 좀 확실히 통제하자. 적극적으로 공격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때로는 통제할 것들을 통제하는 것도 앞으로 더 전진할 수 있는 것일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자 라고 카드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고 내가 더 이상은 무시할 수 없는 사건이 있을 거래요. 더 이상은 미룰 수도 없고 더 이상은 못 본 척할 수도 없고 무시할 수도 없고 못 들은 척할 수 없는 어떤 일이 다가오고 있고 이미 나는 알고 있대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 일을 자꾸만 그러니까 이게 압박감이 심할 거 아니야. 아무래도 내가 더 이상은 모른 척할 수 없는 일, 그러니까 내가
피한다고 피할 수 없는 일이 내 눈앞에 있고 그런 관계가 있고 어느 순간은 직면해야 되는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가 좀 마음에 압박이 조금 들잖아요. 사람인지라. 그때 내가 내 자기 파괴적인 생각 있죠. 자기 파괴적인. 그러니까 내 온몸을 그냥 아예 그냥 뛰어 들어가지고 모든 걸 다 폭파시킬 거야. 이렇게까지 상황을 만들지 말자는 거예요. 내가 피해를 보면서까지 상황을 엉망으로 둘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충분히 나도 다치지 않고 여러 사람도 다치지 않을 수 있는 나와 그 사람만의 문제든 나와 그들의 문제든 우리 가족의 문제든 그 어떤 문제가 되었든 아무도 다치지 않고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막 어떤 정말 막 복수의 화신처럼 불의 화신처럼 이거를 내 안에 가진 불 3번분의 안에는 불의 요소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거든요. 지금부터 조만간의 미래까지도 불의 에너지들이 열정적으로 사용될 때는 이 화력이 좋으면 엄청 좋지만 내가 계속해서 이거를 통제를 못 해버리면 내 안에 불을 통제를 못 해버리면 얘가 어디로 튀어버리면은 이게 예상치도 못한 순간에는 이 화력이 어떻게 작용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내 안에 화력을 잘 다스리는 게 지금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파괴적인 생각을 하시면 절대 안 돼요. 우울하고 힘들고 좀 슬프고 기운 안 나고 나 이만큼 노력했는데 알아주는 것 같지도 않고 내 편이 하나도 없는 것 같고 정말 감정적으로 너무 지치고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내가 기대 요만큼까지 있었는데 수입이 자꾸 이 정도까지 안 올라가는 것 같고 이런 많은 것들에서 오는 압박감이나 스트레스를 자기 파괴적인 행동으로 몰고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 거는 3번분이 나를 다치면서까지 해야 되는 일은 없습니다. 그걸 이 카드가 꼭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고요. 특히나 3번분에게서 다가올 미래에 가장 중요하게 보이는 건 사실 직업적인 부분이에요. 누군가는 사업할 수도 있고 프리랜서일 수도 있고 계약직일 수도 있고 정규직 전환 기다리는 것일 수도 있고 정규직이지만 승진을 기다리는 것일 수도 있고 면접에 합격하는 걸 기다리는 걸 수도 있고 이직 성공하는 걸 기다리는 걸 수도 있고 그죠? 다양하겠지만 결국에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이 모든 부분 그러니까 직업적인 부분이 통틀어서 지금 우리 3번분의 앞에는 가장 중요해요. 내가 직업적으로 좀 자리 잡고 안정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들면 다른 것들은 사실 다 부수적인 문제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알아서 따라오면서 해결될 일. 근데 내가 지금 직업적인 부분에서 약간 스트레스를 받고 있거나 내가 이미 직업적으로 남들이 봤을 땐 안정된다고 하는 요 나의 직업도 나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 자꾸 없어지면서 스스로한테 계속 질문을 하게 되는 이런 상황들. 이런 것들이 내게 굉장한 스트레스를 주고 있고 자꾸만 자기 파괴적인 생각까지도 가게 할 수 있는 위험성이 보이니까 이것에 대한 자기 직업에 대한 질문을 나한테 계속 꾸준히 좀 해보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자꾸 부정적인 질문 자체도 부정적으로 하시면 안 돼요. 질문도 막 자기 파괴적인 질문을 하지 마시고 열린 마음으로 나한테 한번 질문을 해보세요. 직업적인 부분에 대해서 특히나 전문적인 분야 내가 할 수 있는 나만의 전문적인 분야에 대해서 시간을 좀 내서 공을 들이자라고 카드가 말해줘요. 그래야 번아웃을 피할 수가 있다. 감정을 조절하는 법을 배우게 될 것이다. 감정을 조절하는 법을 지금 배우고 있는 것이다. 개인적인 발전에 대한 희망을 좀 가져야 된다. 지금 그래야 되는 시기다. 앞에 성공할 수 있는 것이 있으니까 지금은 희망을 가져야 되는 시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 조만간 이거 약간 재밌는 부분인데 내가 쇼핑을 하게 된다, 옷을 사게 된다, 옷에 관심을 갖게 된다, 좋아하는 브랜드가 생기게 된다 이런 것들도 좀 보여져요. 그래서 내가 굉장히 중요한 곳에 예쁜 옷이나 나한테 어울리는 옷이나 그 자리에 맞는 옷을 입고 나가는 모습이 보여지거든요. 이게 되게 재밌죠. 그래서 진짜 3번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 다 다를 거예요. 상황이 다 다르니까 누군가는 뭐 결혼일 수도 있고 누군가는 선보는 자리일 수도 있고 누군가는 상견례일 수도 있고 누군가는 진짜 면접일 수도 있고 누군가는 사업상 거래처나 계약해야 되는 어떤 회사의 어떤 높은 사람을 만나는 것일 수도 있고 중요한 자리나 중요한 모임을 나가야 되는 것일 수도 있고 동창들 만나는 것일 수도 있겠죠. 근데 어떤 식으로든 간에 직업적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 서야 되든 방송을 해야 되든 뭐가 되든 굉장히 중요한 옷, 나에게 굉장히 잘 맞고 중요한 옷으로 나를 드러낼 수 있는 시간이 좀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보이고 싶은지 쇼핑을 좀 하자.
옷과 옷의 색상과 옷의 상태가 우리 3번 분에게 매우 중요해지는 달이다. 근데 이거 하나의 팁이 얘가 아예 카드 자체에 팁이 나와 있는데 뭐가 지금 이 카드 옷에 대한 요 카드가 뭘 의미하냐면 이 어두운 옷 있죠. 어두운 계열의 옷보다는 밝은 색상의 옷을 입는 게 지금은 좋대요. 누군가는 블랙 색상이 굉장히 깔끔하게 잘 어울리고 멋있는 분이 있어요. 예쁜 분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아무리 그런 분이라 하더라도 조금 밝은 색상. 이게 지금 이 시기에 운기를 쫙 올려줄 수가 있다. 좋은 운을 싹 흡수하고 받아내고 보여줄 수 있는 게 밝은 색상의 옷이라는 거예요. 옷에 대한 게 그냥 바로 이렇게 나와버려요. 딱 직관적으로 바로 얘가 얘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잘못된 옷을 입을수록 내가 나 자신을 받아들이는 데 문제가 있다고까지 느껴지는 그런 기분 상태가 될 수 있대요. 그래서 우리 3번 분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나한테 맞는 옷 입으셔야 돼요. 나한테 맞는 옷? 결국 그게 뭐냐? 나한테 잘 받는 색상의 옷. 내가 빛날 수 있는 디자인의 옷. 내 체형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옷. 내 체형의 강점을 살릴 수 있는 디자인. 이런 것들. 옷의 재질이나 옷의 어떤 뭐 독특한 어떤 디자인, 한 끗 차이의 어떤 디자인이라던가 하나의 어떤 디테일이라던가 이런 것들, 소재, 뭐가 됐건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따져서 핏이나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따져서 내가 나에게 어울리는 옷을 입을 때 굉장히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나오는 거고요. 옷 자체가요, 앞으로 나아가기를 희망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의미다. 심지어 옷을 입고 옷을 벗는다. 이거 자체가 그냥 3번 분한테는 그냥 옷 입고 뭐 옷 개놓고 옷 걸어두고 이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옷을 입을 때는 새로운 나를 입는 것, 그 정도의 느낌이 될 거고요. 옷을 벗을 때는 어떤 낡은 신념이나 어떤 안 좋은 습관 이런 것까지도 벗어낼 수 있는, 그래서 나한테 맞는 옷을 입고 안 맞는 옷을 버리자, 이렇게까지도 카드가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3번 분 중에 결혼, 뭐 새로운 시작, 뭐 결혼 생활 뭐 그대로도 있지만 신랑 신부 웨딩 업계에서 일하시는 분, 뭐 반지, 프로포즈 등등 어떤 결혼과 관련된 세부 사항에 적용되는 이슈들이 있는 분이 계실 거예요. 혹은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결혼이 꼭 아니더라도 결혼급으로 삶의 한 단계에서 다른 단계로 가는 어떤 희생과 헌신과 사랑이 필요한 어떤 이런 그 다음 단계로 가는 새로운 연애라던가, 이 사람과 그 다음을 약속하는 것이 된다던가, 아니면 누군가는 진짜 또 다른 어떤 인생의 제2의 나의 인생을 살아가는 어떤 직업을 선택하는 일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좀 있을 수 있다라고도 보여져요. 그래서 내가 지금 정말 결혼을 앞두고 있거나 연애를 하고 있거나 뭐 이런 분이 있다, 3번 분 중에서 커플이다 뭐 하시는 분, 혹은 뭐 솔로지만 내가 누군가 썸을 타게 됐다, 연락을 하게 됐다, 마음에 드는 사람을 만나게 됐다, 아니면 내가 정말 직업적으로 그 다음의 도약을 위해서 나아가고 있는 단계다 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지금 정말 잘하고 계시는 거고 잘 해야 되는 순간이 맞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성과 감정의 균형을 좀 이루는 그런 시기라고 보셔야 됩니다. 내가 뭔가 이렇게 그냥 보여지는 거 딱 하나, 내가 그냥 생각하고 있는 거 딱 하나, 이런 게 아니라 이성과 감성을 이렇게 다 좀 균형을 이뤄야 되는 그런 시기라서 지금 좀 되게 중요하고 예민해질 수밖에 없고, 어떻게 보면은 내가 좀 섬세해져야 하는 시기일 수도 있겠다. 이 균형을 맞추는 거는 굉장히 섬세한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섬세해져야 되는구나. 감정적으로도 그렇고 이성적으로도 그렇고, 이거는 그냥 본능에 따라갈 문제가 아니라 조금 섬세하게 주의를 기울여야겠다. 이 균형을 맞추는 일에서. 왜냐면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이게 지금 내가 그 3번 분 중에서 내가 늙어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실까요? 노화가 두렵거나 나는 이제 더 이상 매력적이지 않아 라고 생각을 하거나 나 자신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그런 분이 계실 수 있다라고 보여져요. 이게 지금 정서적으로 혹은 뭐 물질적으로 뭐 생존에 중요한 무언가, 뭐 또 사람을 잃는 것에 대한 어떤 두려움,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카드이기도 한데, 이게 지금 보면은 약간 다 좀 두려워요. 내면으로
외면으로도 약간 두려운 상황들이 있고 나에게 조만간 생길 일에 대해서도 내가 나를 매력적이지 않다고 볼 수 있는 일들이 조금 있어요. 근데 그때도 이걸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안 되고 내가 지금 정서적으로 어떤 부분이 약간 문제가 있는 건가? 물질적으로 뭐가 내가 지금 잠깐 부족할까?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어디에 써야 할까? 그렇다면 내가 지금 자꾸 내 자신이 초라하다고 느껴지고 볼품없다고 느껴지는 데에선 지금 내 내면 혹은 외면에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고 어떤 부분을 조금 더 보충해야 될까? 이런 것 이렇게 조금 생각을 해보시는 게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무작정 두려워만 하는 거는 하나도 도움이 안 된다. 카드가 말해주는 거는 이거예요. 그리고 이 돈과도 연결되는 부분들이 조금 보여져요. 미래에 생존에 중요한 어떤 무언가나 혹은 뭐 사람과 이별하게 되거나 사람을 떠나게 되거나 내가 누군가를 떠나야 하거나 누군가가 나를 떠나거나 뭐 이런 일들도 근데 이런 것에 대한 두려움이 좀 미리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 인간관계에 있어서 지금 3분에게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떻게 보면 인간관계를 연결하는 것도 물질적인 것과 연결이 되어 있다고 좀 나와요. 그러니까 인간관계 생존, 물질적인 어떤 상황, 이게 지금 복합적으로 나에게 가장 중요한 키워드라고 나오는 거죠. 사람 간의 관계도 돈과 조금 연관되어서 어떤 이슈가 좀 있을 수가 있어요. 뭐 작게는 뭐 네가 냈냐, 내가 더 많이 냈냐, 누가 더 많이 보탰냐 이런 게 될 수도 있고 또 뭐 누군가한테 돈을 빌려주거나 뭐 이런 돈 문제에 얽혀 있는 뭐 연인 관계나 친구 관계, 가족 관계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돈 계산을 좀 해야 하는 어떤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는 것일 수도 있고 정산을 받아야 되는 부분일 수도 있고 뭔가 돈과 인간관계가 하나로 계속 묶여지는 부분이 좀 미래 흐름에 보인단 말이죠. 이때는 두려움이 조금 가득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좀 다스릴 좀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내가 지금은 약간 뭐 좀 좌절감 혹은 뭐 열등감, 소외감 이런 것들을 느끼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나에 대한 믿음을 조금 더 높이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행동할 수 있다면 조금 적극적으로 행동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시기예요. 그리고 거짓말하는 거는 나를 위해서 별로 안 좋아요. 지금 3분을 위해서는. 나에 대한 믿음을 높여야 되는 시기, 그래야지만 이 두려움을 조금 다스릴 수 있는 시기다라고 나오는데 거짓말을 하면 할수록 이게 나를 위한 거짓말이라고 처음에 시작을 했지만 자꾸 나에 대해서 믿음이 없어지는 형태의 결과로 나오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나에 대한 믿음을 가지실 것. 내가 늙고 노화되고 뭐 매력이 없어지는 것 같고 이런 것에 대해서 진짜 깊게 한번 들여다보실 것. 정말 그냥 단순히 뭐 살이 좀 쪄서 뭐 머리가 조금 빠져서 아니면 흰머리가 나기 시작해서 아니면 눈이 조금 시력이 안 좋아지기 시작해서 아니면 뭐 근육이 잘 평소보다 안 붙는다고 해서 등등 뭐 피부가 좀 안 좋아졌다고 해서 뭐 이런 것들, 과연 정말 이런 문제 때문일까? 뭐 어떤 것이 진짜 문제였는지 내면을 통해서 조금 바라보셔야 되는 시기라는 거예요. 아셨죠? 그리고 인간관계에 있어서 물질적으로 계속 연결되는 흐름이 좀 미래에 보이기 때문에 이 관계에 있어서도 내가 정말 이 사람과 나 사이에 이 물질적인 부분을 빼놓고 얘기할 수 있는가 아니면은 내가 뭐 때문에 이 사람과 자꾸 이런 문제로 얽히게 되는가 이것도 조금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것 같아요. 그게 누가 됐건 아셨죠? 그러면 3번 분의 리딩 마치도록 할게요. 4번 분 리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번 분의 카드를 보면 일단 타인으로부터 받는 인정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해요. 내가 뭐 누군가가 나를 좀 지켜보고 있거나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나 이런 일이 좀 있을 수도 있고 그것과 더불어서 내가 타인들의 인정을 받게 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나 자신을 스스로가 굉장히 좀 지나치게 자기 검열을 하거나 나를 스스로 굉장히 잘 감시하고 있는 흐름도 보여져요. 근데 이게 나를 잘 지켜본다가 아니라 나를 잘
감시한다. 이 감시라는 게 좀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왜 나를 이렇게까지 감시하고 있는가 나는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 자, 미래의 흐름을 좀 볼 때 내가 사번푼이 맺고 있는 관계 속에서 파트너십이든 계약관계든 거래관계든 연인관계든 썸 타는 관계든 친구관계든 가족관계든 이 어떤 가족을 떠나서 다 모든 어떤 관계 여기에서 나의 필요가 충족되지 않는 신호들이 좀 보여요. 아, 저 사람 왜 저러지? 아, 이 사람은 왜 이렇게 행동하지? 아, 전 진짜 이 사람하고 안 맞는다 등등 뭔가 그냥 부딪히기 싫고 맞지 않고 이런 것들이 좀 보여요. 그래서 내가 맺고 있는 어떤 관계에서 이 상대방이 나를 버리거나 나를 배신하거나 나를 무시하는 것 같다라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건 진짜 무시했느냐라고 묻는다면 진짜 무시했다기보단 저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대하는 것 같다라고 느끼는 나의 감정이 조금 더 포커스가 맞춰져야 돼요. 그래서 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 현재 시점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나 현재 시점에서 나를 가장 스트레스 받게 하는 어떤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필요 이상의 죄책감을 갖고 있진 않은지 뭔가 충족되지 않는 감정을 계속 느끼고 있는 건 아닌지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거나 배신할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관계 안에서 우리 4번분이 뭔가를 놓치고 있는지 잘 살펴봐야 한다라는 카드도 좀 보여줘요. 왜냐면 4번분이 지금 현재 좀 굉장히 좀 불안한 느낌이 어느 정도 있어요. 내가 계속 이 관계 안에서 만족스럽다, 행복하다, 안정감을 느낀다, 재밌다 이런 게 아니라 뭐 24시간 매일 그럴 순 없지만 적어도 불안하진 않아야 되는데 내가 지금 맺고 있는 어떤 관계 속에서 내 무의식에 불안함이 계속 있단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높은 상태라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내 삶에서 누군가나 어떤 상황을 계속 피하고 싶어하는 무의식이 보여요. 도망치고 싶다. 숨거나 탈출하고 싶다. 어떤 뭐 특별히 누군가가 나를 위협하거나 협박하거나 한 게 아니더라도 그냥 이 사람하고 더 이상은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 이 관계를 끝내고 싶다. 이 상황을 벗어나고 싶다. 이런 게 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지금 정말 위협하고 있는 위협을 당하고 있다고 느낄 만한 그 정도 급의 문제나 상황, 사람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나한테 지금 질문을 좀 해봐야 된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감정적인 원인이 계속해서 남아있어서 그 사람과의 관계가 좀 불편할 수 있으니까 이 조만간 다가올 일에 이 감정적인 부분,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느낄 불안함, 이게 계속 나온다는 건 어찌됐건 불편한 사람과 조만간 봐야 한다거나 내가 좀 피하고 싶은 사람과 조만간 함께해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좀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어떤 사람으로부터 불안감을 굉장히 느끼고 있다면 그 사람과 내 사이에서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하는가 이런 것들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좀 어떻게 보면 적극적으로 확인을 좀 해보셔야 될 거예요. 왜 이런 감정이 계속 드는지, 왜 이렇게 쫓기는 느낌이 드는지, 왜 이렇게 모호하지만 불안한지,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 이 감정이 계속되고 있는지 이런 거. 나는 어쩌면 책임감이나 누군가의 기대감, 여기에서 도망치고 싶은 것일 수도 있고요. 내가 스스로 뭔가를 강요하고 있거나 다른 사람이 나한테 뭔가를 강요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벗어나고 싶은 것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 앞으로 다가올 이 문제, 이 관계 속에서의 불안함은 계속 피할수록 불안해진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은요, 사실 상당한 수준의, 어떻게 보면 정말 상당한 수준의 자기 이해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가까운 친구들하고 이야기 나눠보는 것도 굉장히 좋겠다라고 나와요. 그리고 이제부터 미래 흐름에 감정적이고 영적인 부분에 대한 퀄리티, 이 키워드가 좀 보여지거든요. 지적 역량이 채워진다라고 하기 때문에 뭔가를 배우게 되는 일, 공부하게 되는 일, 깨닫게 되는 일, 깨달음을 얻는 일이 생길 것이다 라고 나옵니다. 내가 내 발전을 위해서 뭔가를 찾게 되거나 찾고 있거나 필요한 것을 발견하게 된다.
내 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나의 정체성을 찾게 되는 상황이나 정체성을 찾게 되는 인물과 함께 할 것이다. 이런 것도 나오고 있고요. 물질적으로 안정되는 거, 금전적으로 안정되는 것도 맞고, 정서적인 거나 성적으로도 조금 만족할 수 있는 관계를 가질 수 있겠다. 이런 것까지도 좀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약간 금전적인 거나 재정난이 좀 있었다 하시는 우리 4번분이 있다면 지금부터는 조금 재정적인 부분이 많이 풀리실 거고, 정서적인 거나 성적인 부분에서 내가 관계를 맺고 있는 이 나의 연인이라던가 어떤 뭐 배우자라던가 깊은 이 관계, 이 속에서 부족하다, 만족스럽지 못했다 하는 부분은 채워지는 것, 요거까지도 기대를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요, 사실 섭취하는 음식도 나와요. 그러니까 과식, 이게 감정적인 과식이 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내가 어려운 감정, 내가 처리하기에 굉장히 어렵고 복잡한 감정을 억누를 때 자꾸 과식하게 되는 게 나와요. 과음, 과식, 이게. 그래서 고통스러운 상황을 견디기 위해서 먹는 행위가 자꾸 과식으로 이어질 수가 있겠다. 그래서 이 부분은 미리 알고 있으면 우리가 내가 과식하려고 할 때 지금은 내가 감정적으로 배가 고픈가 보다, 아니다, 이거 좀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 조금 달라질 수 있거든요. 이런 거는 조금 내가 생각해보는 게 좋아요. 뭔가를 너무 고통스러워. 막 감정적으로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자꾸 뭔가를 먹고 싶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먹는 행위 자체를 조금은 자제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잠재적인 위험에 대비를 해야 된다는 조언 카드도 보여져요. 어떤 감정적인 수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실수? 뭐 이거는 모르겠는데 어떻게 보면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좀 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여러 가지로. 사고, 뭐 이런 것도 그렇고, 직면해야 되는 무언가를 피하거나 아니면은 나하고 가치관이 다른 사람과 충돌할 수 있는 것도 좀 보이니까, 사건, 사고 이런 것에서. 그래서 내가 강한 감정을 경험하게 되는 일이 있을 수 있어서 잠재적인 위험에는 대비를 할 필요가 있겠다. 내 감정을 컨트롤하는 방법이라든지, 일반적으로 내가 감정적으로 나가게 될 때 내 목표를 한 번 더 되뇌인다든지, 그래서 그 상황을 모면하거나 아니면 그 상황을 잘 극복해내든지, 이런 노력이 조금 필요한 순간이다 라는 것까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4번분의 리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 번 분 리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번 분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대요. 근데 그게 뭐냐면, 내가 눈에 담거나 마음에 담거나 내 귀에 계속 들리는 문제들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그냥 하루에도 우리 지나가는 사람들 대화 소리 이런 거 다 기억하진 않잖아요.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이 오가고, 내가 TV 하나를 보더라도 뭐 유튜브 하나를 보더라도 얼마나 많은 지식들, 그 사람의 뭐 생각, 그 타인이 뱉는 단어, 말하는 문장, 뭐 이런 것들, 표현하는 뭐 표현력, 이런 것들 얼마나 많이 들려요. 그리고 얼마나 많이 보여요. 그 사람의 옷차림, 그 사람의 찡그린 표정, 화난 표정, 우는 표정, 귀여운 거 등등등, 정말 수많은 것들을 눈에 담고 뭐 귀에 담을 수 있지만 다 담기지는 않잖아요. 그 중에서 담기는 게 있잖아요. 그 눈으로 보는 거랑 눈에 담기는 게 다른 것처럼 5번 분에게는 눈에 담기는 것들이 되게 중요한 시기이다라고 해요. 내가 결국에는 오늘 하루 동안 가장 기억에 남는 일, 오늘 하루 동안 가장 기억에 남는 소리, 가장 내 마음을 지금 두드리고 있는 어떤 단어?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게 나에게서 무엇을 나타내는지를 생각해 보자. 그래서 그 사람들의 말이나 타인의 행동이나
뭐 옷차림이나 어떤 뭔가를 봤을 때 자연을 보거나 풍경을 보거나 뭐 등등 작품을 보거나 뭐 어떤 글을 읽거나 했을 때 그게 나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내가 조금 더 많은 관심과 조금 더 높은 성공? 이런 것들이 내 가까운 미래에도 다가올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것들을 사실 꿈꾸고 있대요. 내 마음 속에 더 많은 관심을 받고 싶어, 혹은 난 더 높은 곳으로 가고 싶어, 성공하고 싶어, 이런 게. 근데 가까운 미래에도 이게 나를 떠나가질 않아요. 내가 목표하고 있는 이 감정이 떠나가지 않는 것도 맞지만 이 더 많은 관심이 나한테 올 거고, 성공? 이것도 내게는 완전히 말도 안 되는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내 삶에서의 역할을 조금 충실히 하루하루 하는 것이 굉장히 좋겠고, 내 마음속에 담겨져 있는 어떤 것이 도대체 내 인생에 뭘 의미하려고 나한테 왔을까? 왜 나한테 이게 자꾸 들리는 걸까? 왜 자꾸 이런 사람이 자꾸 보이는 걸까? 왜 이런데 내가 마음을 쓰고 싶은 걸까? 이 사람을 떠올릴 때 이런 감정이 드는 건 도대체 뭘까? 이거를 나에게 계속해서 물어보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내가 설정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좀 보여요. 5번 분이. 분명히 중요한 시험이나 중요한 프로젝트나 중요한 계약이나 중요한 뭐 마침표를 찍어야 되는 일이라거나 중요한 행사나 이런 것들이 좀 있을 거예요. 미리 이 지금 생길 일을 살펴볼 때 가장 중요한 일이 조만간 있을 건데, 그 중요한 이벤트에 대한 어떤 준비성이 내가 지금 스스로 굉장히 부족하다는 생각에 얽매여 있다는 5번 분의 모습이 미리 보이는 거예요. 이 카드에. 그래서 내가 지금 준비되지 않았냐라고 카드가 물어보고 있어요. 당신 지금 준비되지 않았나요? 이렇게. 왜? 나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 있을 거고 이것을 내가 잘 해내야 되는데 나 스스로 계속해서 아직도 준비 못했어. 이것밖에 못했어. 정말 기대에 못 미친다. 부족해 나는 아직도. 이렇게 계속 생각을 하고 걱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자존감이 조금 부족할 수가 있다라고 카드가 말을 해주고 있고요. 내가 자꾸 사람들에게 평가받는 것에 대한 이런 두려움을 좀 내려놓을 필요도 있겠다라고 나옵니다. 어쩌면 실제로 나를 가혹하게 평가하는 건 사람들이 아니라 나 자신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계속해서 나를 너무 가혹하게 평가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조금 가끔 자존감 올라갔다가 자존감 가끔 낮아질 수도 있는 거고, 자신감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좀 높았는데 내일 좀 낮아질 수도 있는 거고, 또 상대적일 수도 있는 거고, 근데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에서 너무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지금 중요한 뭔가가 이벤트가 있다고 나오거든요. 앞으로 일어날 일에. 근데 그 중요한 이벤트를 하는 맞이하는 과정에서 너무 자책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평가받는 것, 그러니까 남의 이목과 시선에 많은 시간을 쓰느라 정작 내가 내 내면을 다스리는 행위 자체를 못하고 있어요, 아예. 그러니까 나를 계속해서 채찍질만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옆에서 그냥. 앉아서 하루 종일 내가 오늘 얼마나 못했는지, 얼마나 부족했는지, 이걸 또 못했는지, 이걸 또 놓쳤는지. 여기까지도 못한 거, 이거 뭐 계속 잘못한 거 많이 생각하고 있거나 부족한 거 많이 생각하고 있고, 비교하는 거, 비교도 또 내가 남보다 잘하는 거 생각 안 해요. 내가 이 사람보다 못한 거를 하루 종일 생각해요. 이런 거. 그래서 약점보다는 강점에 조금 더 집중하자. 카드의 메시지가 이거거든요. 단순히 뭐 준비 부족에 대한 불안감, 이것뿐이래요. 내가 그 두려워해야 되는 건 아주 단순하대요. 어쩌면 준비가 부족해서다. 당신이 두려운 이유는 실제로 당신이 그들보다 못나서도 아니고, 실제로 당신이 그 사람들보다 못한 것도 없고 잘못한 것도 없고 실수 그렇게까지 많이 한 것도 아닌데, 당신은 그저 지금 준비가 조금 덜 되어 있는 상태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5번 분이 받아들이는 5번 분이 처해 있는 상황은 다 다르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지금 현재 조금 준비가 덜 된 것은 맞을 것이다. 그래서 이 준비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지나치게 하루 종일 자책만 하고 있기보다는 준비를 차라리 하나라도 더 해놓자. 하루하루 마음이 가벼워질 것이다
라고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내가 과거에 잘한 일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 에피소드, 과거에 내가 너무너무 잘했던 에피소드를 현재로 갖고 와서 좀 현재 상황을 해결하는 데 사용해보는 것도 굉장히 좋다라고 나와요. 그래서 저는 이거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지금 현재가 뭔가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준비해야 되는 것들이 뭔지를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과거에 내가 성공해내고 잘했던 기억을 불러와서 현재 그 과거에 자신감 있고 자존감 넘쳤던 그 에너지를 현재에서 계속 좀 활용을 해보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부심, 이 키워드 지금 공통적으로 계속 카드들마다 자부심, 자존감, 잠재력 이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어떤 관계에서의 결함도 조금 보여요. 나한테 일어날 일에 어떤 관계에서의 결함이나 뭔가 내가 피해야 되는 상황? 어떤 이 사람과는 이제 마무리 지어야 되는 상황? 이런 것들도 좀 보이거든요. 어떤 특정 한 사람과의. 그래서 5번 분 중에서 누군가와의 관계를 조금 정리하거나 끝내는 것에 대해서도 고민이 지금 깊으신 분이 계신다면 일단은 내가 지금 중요한 이슈를 앞두고 있다라고 나오잖아요. 이벤트를. 그 이벤트가 끝난 이후에 그 관계들을 차례대로 조금 정리를 해보시는 거, 그 사람과의 관계를 천천히 돌아보시는 것도 중요하겠다 싶어요. 근데 지금 당장 끝내지는 말라고 나오거든요. 그게 뭐가 됐건. 왜냐면 내가 지금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어떤 관계를 마무리 짓는 데 있어서도 스스로가 좀 결정을 우유부단하게 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결정해놓고도 내가 좋은 선택이고 현명한 선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잘못 선택했나? 갑자기 그 다음날 후회하게 될 수도 있거든요. 지금은 준비를 해놔야 돼요. 인연을 정리하는 데에도 준비가 분명히 필요할 거예요. 새로운 인연을 시작하는 것에서도 준비는 분명히 필요할 거예요. 지금은 우리 5번 분이 뭔가 준비를 해나가야 하는 시기이다. 지금 힘든 건 준비가 안 되어 있어서다. 라는 것입니다. 아셨죠? 그리고 내가 지금 이 뭔가 내 안에 마음 안에 여러 개의 방이 있대요. 근데 그 방을 사용하지 않았대요. 단 한 번도. 낯선 곳이고 비밀스러운 곳이고 내가 사용한 적 없는 방이래요. 그러다 보니까 그 방은 나 자신을 상징하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 안에, 내 내면 안에 있는 여러 개의 방 중에 사용하지 않았던 방이 어떤 방인지, 사용하지 않았던 낯선 곳, 비밀스러운 곳이 어떤 곳인지를 내가 알게 되고 그 방의 문을 열게 되는 일이 있을 수도 있대요. 그러니까 지금껏 나에게 왔던 여러 가지 경험, 내가 그로 인해 느꼈던 감정 이것과 완전히 상반되는 혹은 반전이 있을 수도 있는 혹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마음의 방에 들어갈 시기가 곧 온다는 거죠. 어떤 새로운 관계일 수도 있고요. 새로운 상황일 수도 있고요. 안 해봤던 일을 도전하게 되는 걸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일이 확장되는 걸 수도 있고 금전적인 부분에 대한 반전이 있을 수도 있고요. 내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하고 경험해보지 못했던 마음의 방을 들여다보는 부분이 생길 거예요. 머지않아서 조금 빨리 올 것 같고요. 내가 나를 떠올렸을 때 내 안에서 익숙하지 않은 부분, 내가 나라는 사람을 정의 내릴 때 난 이런 사람이지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내가 이런 사람이었어? 싶은 그런 부분을 발견하게 되는 일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아직은 발견되지 못한 나의 어떤 한 부분을 발견하게 되는 일이 있을 것이다. 그냥 예시를 들자면 직업이 바뀌었어요. 예를 들어 나는 계속 장사를 했던 사람인데 내가 선생님이 됐어요. 그럼 이제껏 나는 선생님으로서의 나를 한 번도 살아본 적 없잖아요. 그런 일이 생긴다거나 나는 이제껏 직장인이었어요. 근데 사업을 하게 됐어요. 창업을 해서 사업가로서 혹은 창업가로서 아니면 사장님으로서 대표로서의 삶을 또 살아가는 것,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거죠. 나 이제껏 계속 혼자였어. 근데 결혼을 하게 됐어. 누구의 아내로서, 누구의 엄마로서 내 안에 있는 방이 이런 방이 있는지도 몰랐고 엄마의 방이 있는지도 몰랐고 내 안에 내가 아내의 방이 있는지도 몰랐는데 이걸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도 포함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5번 분에게는 중요한 이번에 이제 곧 중요한 어떤 이벤트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찾아오는 게 바로 마음의 방이에요. 새로운 내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의 측면을 발견하게 되는 일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 조금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어떤 예상치 못한 일이나 새로운 부분을 내가 발견하게 될 때는 아, 나한테도 이런 면이 있구나. 내 인생이 참 재밌게 이렇게도 흘러가는구나. 이렇게 좀 즐겨보시는 것도 추천드려요. 아셨죠? 그러면 5번 분의 리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